여러분, 리플 XRP가 드디어 월가의 선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세는 답답해 보이시겠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조용히 매집해서 금고에 채워 넣은 XRP가 벌써 7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남들이 조롱할 때 물량을 잠가버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현물 ETF 수급 데이터와 리플의 진짜 비즈니스 실체를 날카롭게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리플 투자의 확신이 달라지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리플 XRP만큼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종목이 또 있을까요? 기술만 보면 스위프트를 대체할 혁신이라며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가격만 보면 언제 가냐는 비아냥이 바로 따라붙습니다. 커뮤니티는 매일 전쟁터죠. 이제 소모적인 감정 싸움은 그만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해 드릴 프레임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믿고 버티는가? 라는 질문에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월가가 왜 조용히 XRP를 금고에 채워 넣고 있는지 그 실체를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팩트는 돈의 흐름입니다. 2025년 11월 상장된 XRP 현물 ETF에는 올해 1월 초까지 누적 순유입액만 무려 13억 달러, 한화로 1조 7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급의 주체입니다. 이전까지의 매수가 개인의 희망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제도권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총 순자산 가치가 15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건 리플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현물 ETF는 들어온 자금만큼 실제 XRP를 직접 매수해 신탁 금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시장 유통 물량을 잠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보유 수량은 이미 억 2만 8천 개를 넘었고 전체 운용사를 합치면 월가가 잠가버린 물량은 억 개를 훌쩍 넘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 정직합니다. 누군가 시장 물량을 계속 쓸어 담아 금고에 넣고 있다면 언젠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 가격 탄력성은 폭발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물량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알트코인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뼈아픈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리플도 꿈과 희망이 아니라 주식처럼 실제로 얼마나 쓰이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이게 홀더들에게 큰 기회라고 봅니다. 이제 리플은 사기 아니냐는 정체성 공격이 아닌 성과를 내고 있나라는 정당한 조건 싸움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리플사의 마케팅이 아닌 실제 매출과 트랜잭션 수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리플이 노리는 시장은 2027년까지 무려 25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국경 간 결제 시장입니다. 리플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미국 국채 토큰화와 사모 크레딧 같은 전통 자산의 디지털화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자도 많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자체망이나 스테이블 코인과 싸워야 하죠. 하지만 리플은 지난 수년간 제도권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며 인프라를 구축해온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거대한 파이의 단일 %만 점유해도 XRP의 가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될 것입니다. 5천만 달러를 단 몇 초 만에 수수료 40센트로 보냈다. 대단한 기술이지만 시장은 이게 매일 수만 번씩 반복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선 비즈니스적 재현성이 핵심인 거죠. 다행히 XRPL은 평균 3에서 5초의 결제 속도로 지금까지 40억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해왔습니다. 일간 거래 규모도 19억 달러 수준이죠.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 숫자들이 단순히 네트워크상의 움직임을 넘어 실제 기업들의 실수요와 얼마나 더 강력하게 결합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ETF로 돈은 들어오는데 왜 가격은 그대로일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랠리마다 나오는 단기 트레이더들의 매도세, 둘째, 고질적인 물량 오버행 공포, 셋째, 거래소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장외거래 OTC 매수,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복잡한 해지 포지션들입니다. 결국 ETF 유입은 가격 분출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댐 뒤에 물이 가득 차도 수문을 열지 않으면 아래쪽은 여전히 가물어 있는 것과 같지만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다는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투자 구조의 관리입니다. 리플 투자가 힘든 건 가격보다 사회적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안티가 워낙 많아 조금만 흔들려도 조롱이 쏟아지죠. 이걸 견디려면 장기 투자자는 매일의 차트가 아니라 ETF 유입량과 증명 지표만 보며 가야 합니다. 반면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철저히 본인만의 손절 룰을 지키며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시장은 감정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로 기대치를 관리하는 사람만이 이 지루한 박스권 끝에 올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